혹시 요즘 눈꺼풀이 자꾸 파르르 떨리나요?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란 적 있으시죠? 왜 이러지? 피곤해서 그런가? 대부분 그냥 넘기지만 사실 그 작은 떨림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책을 읽다가, 혹은 TV를 보다가 눈꺼풀이 한쪽만 미세하게 떨릴 때가 있습니다. 몇 초면 괜찮아지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괜히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죠. 혹시 눈이 나빠진 걸까? 아니면 신경이 이상한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꺼풀 떨림은 단순한 피로나 잠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정직해서 항상 문제를 작게 신호로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눈의 떨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이미 피로하다고,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지금 쉬어야 한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할 때 생깁니다.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지만 그대로 두면 뇌혈류나 신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꺼풀 떨림이 자주 나타난다면 뇌가 과열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8세 김정숙님은 몇 주 전부터 왼쪽 눈꺼풀이 계속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떨림이 점점 심해지고 어느 날은 눈 주변이 굳은 듯 당기는 느낌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안면신경이 피로와 스트레스로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안면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숙님은 눈꺼풀 하나 떨린다고 병원까지 가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눈의 떨림은 몸이 보내는 경고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뇌가 먼저 반응하고 그 신호가 신경을 통해 눈 근육으로 전달되면서 떨림이 생깁니다. 즉, 눈꺼풀 떨림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피로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영양 불균형이 겹치면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할 때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져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떨리게 됩니다. 요즘처럼 커피를 자주 마시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환경에서는 이 미세한 신경 떨림이 더 쉽게 찾아오죠. 그래서 눈이 떨린다는 건 사실 몸 전체가 힘들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고 이 신호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몸은 여러분보다 더 솔직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즉시 티를 내죠. 눈꺼풀이 떨리고 손끝이 저리고 어깨가 뻣뻣해지는 그 모든 게 몸이 쉬어달라는 말입니다. 눈꺼풀 떨림을 단순히 눈의 피로로만 볼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긴급 알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 알람을 무시하면 작은 신호가 신경질환이나 뇌혈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과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먼저 떨리고 그 다음은 얼굴이 떨린다. 즉, 이 작은 증상을 방치하다가 안면 근육 전체가 떨리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안면신경마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대부분의 눈꺼풀 떨림은 초기에 잡으면 바로 좋아집니다. 무조건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활습관 몇 가지만 고쳐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신호를 알아채느냐, 무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 신호를 들어줄 귀와 시간을 주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눈꺼풀이 떨릴 때마다 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진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눈이 떨리면 피곤한 거야라는 흔한 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몸이 어떤 경로로 경고를 보내는지, 왜 나이 들수록 이 증상이 잦아지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잠시 쉬어야 해요. 지금 나 좀 돌봐주세요. 이 영상이 그 신호를 해석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눈꺼풀 떨림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약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법까지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이 눈꺼풀을 통해 전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눈꺼풀이 떨릴 때 우리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떨림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훨씬 깊은 곳, 바로 신경과 뇌의 피로에서 비롯됩니다. 눈꺼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근육 중 하나예요.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뜨는 신호가 오면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신경이 함께 움직입니다. 한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는 건 그 신경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라는 두 개의 주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눈 주변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가장 먼저 이 부위가 반응합니다. 즉, 눈꺼풀 떨림은 몸 전체의 피로가 신경으로 전달된 결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하루 종일 보는 환경에서는 눈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눈은 계속 초점을 맞추느라 쉬지 못하고 뇌는 화면 속 빛에 끊임없이 자극받습니다. 그 결과 눈 주변 신경이 예민해지고 조그만 자극에도 근육이 떨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눈꺼풀 떨림은 신경이 전기 자극을 과도하게 받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이제 좀 쉬어야 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거나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죠. 결국 눈꺼풀은 우리 대신 그만 좀 해요 하고 몸의 피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커피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신경이 불안정해지고 근육이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해 떨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꺼풀 떨림이 잦은 분들 중에는 요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다, 요즘 잠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몸은 이미 그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뇌와 바로 연결된 창문입니다. 눈꺼풀이 떨린다는 건 단순히 눈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뇌가 힘들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실제 연구로도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장시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눈 주위 신경과 근육을 제어하는 부위의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의 전기 신호가 눈 근육으로 몰리며 근육이 긴장하고 미세한 떨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또한 수면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때 근육의 미세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눈꺼풀이 불규칙하게 떨립니다. 어제 잠을 설쳤더니 오늘 눈이 떨리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피로하다는 신호를 눈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떨림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얼굴 전체로 번진다면 그땐 단순 피로를 넘어서 신경질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측 안면경련은 뇌혈관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초기에는 눈꺼풀만 떨리다가 점차 입가나 뺨까지 떨리는 양상으로 번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미세 혈류 장애로 인해 신경이 눌리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한 신경과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72세 여성 환자가 한 달 넘게 눈꺼풀이 떨리다가 얼굴 절반이 저릿해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미세 혈관이 안면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으셨기에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안면마비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죠. 이처럼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걸 알아채느냐, 그냥 넘기느냐의 차이가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눈꺼풀 떨림을 단순히 피곤함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건 뇌와 신경이 내는 경고음입니다. 눈꺼풀이 떨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쉬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적절히 쉬고 영양을 보충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눈의 떨림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떨림을 가라앉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눈꺼풀 떨림이 생활 하나만 바꿔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되살리는 시작이 될 거예요. 눈꺼풀이 떨릴 때 대부분은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모든 떨림이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몸이 더 큰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단순한 눈꺼풀 떨림이 얼굴 전체로 번지거나 심하면 신경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위급할 때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눈이에요. 눈꺼풀은 뇌신경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부위라서 뇌나 신경에 작은 이상이 생기면 즉시 반응합니다. 따라서 눈꺼풀이 계속 떨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그건 피로가 아니라 신경계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건 안면신경의 압박입니다. 눈꺼풀 주변에는 뇌에서 나온 여러 가닥의 신경이 모여 있는데 혈관이 부풀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때 신경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한 떨림으로 반응하죠. 이게 바로 반측 안면경련, 즉 얼굴 한쪽이 반복적으로 떨리는 초기 신호입니다. 서울의 한 신경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5세 남성 환자가 2달째 왼쪽 눈꺼풀이 계속 떨려서 내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했지만 떨림이 점점 심해지더니 입 주변까지 퍼졌습니다. MRI 검사를 해보니 미세혈관이 안면신경을 눌러 생긴 혈관성 신경 압박이었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한쪽 얼굴이 굳는 안면신경마비로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눈꺼풀 떨림이 한쪽 눈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떨림이 얼굴의 다른 부위로 번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분명히 신경이 피로를 넘어 기능 이상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도 눈꺼풀 떨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떨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지친 상태, 즉 몸속 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주 어지럽다, 머리가 무겁다, 얼굴이 붓는다 같은 증상을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눈꺼풀 떨림은 그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고일 뿐이에요. 뇌나 혈관의 문제는 보통 통증이 없기 때문에 몸은 작은 움직임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눈의 떨림이라는 시각적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 그리고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이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근육이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눈 근육도 과도한 긴장을 유지하다가 결국 작은 진동처럼 떨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하루 종일 눈이 떨리거나 심하면 눈이 스스로 감기지 않는 증상으로 발전합니다. 심리적인 불안, 불면,
두통까지 동반되기도 하죠. 그래서 눈꺼풀 떨림을 단순한 피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신경의 과부하, 혈류의 정체, 영양 결핍, 뇌의 피로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은 우리 몸의 작은 경보기입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울리는 알람이 바로 이 근육이에요. 눈꺼풀 떨림을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SOS 신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눈이 일주일째 계속 떨려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약보다 중요한 건 생활 회복이에요. 몸을 조금만 쉬게 해도 눈은 금세 안정됩니다. 하지만 눈 떨림이 오래 지속되거나 얼굴 근육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스스로 해결될 단계가 아닙니다. 그땐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 증상이 계속될 때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겠지 하며 버티는 순간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럼증, 두통,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이미 뇌가 과열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혈류, 그리고 뇌 건강의 종합적인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꺼풀 떨림은 미리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차린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늦은 경고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신호예요. 이제 나 좀 돌봐달라는 몸의 부탁입니다. 눈꺼풀이 떨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마음으로 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살면 눈은 점점 편안해지고 떨림도 잦아듭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듣지 않을 때 더 큰 목소리로 경고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면 금세 조용해집니다. 이제 그 신호를 들을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눈꺼풀 떨림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약 없이, 병원 없이, 집에서도 눈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그중 몇 가지는 이미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꺼풀 떨림은 약이 아닌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눈의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몸의 리듬을 되돌려주면 신경도 함께 안정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저를 포함해 많은 신경과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에게 권하는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떨린다는 건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 전선에 안정기를 달아주는 것처럼 흥분된 신호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미네랄이에요. 마그네슘은 견과류, 바나나,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에 풍부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두부 한 모, 혹은 바나나 한 개만 더해도 충분하죠. 간단하게 하루 한 줌의 아몬드나 호두를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커피나 탄산음료는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커피를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지 못한다면 커피 한 잔 뒤에 물 한 컵을 마셔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눈을 따뜻하게 쉬게 하는 것입니다. 눈은 하루 종일 초점을 맞추느라 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번, 단 10분만이라도 눈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을 하면 눈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되어 신경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하루 중 언제가 좋을까요? 잠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내려놓고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덮고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이제 괜찮아.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듯이요. 그 몇 분 동안 눈과 뇌는 조용히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수면 중에 재정비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신경 회복이 늦어집니다. 결국 눈 근육이 쉬지 못해 떨림이 계속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전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하고 방의 조명을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30분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제를 대신할 자연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일정한 리듬이 생기면 뇌가 안정되고 눈꺼풀의 떨림도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눈꺼풀 떨림의 절반은 스트레스에서 시작됩니다.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몸이 늘 긴장 모드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을 깨워야 합니다. 즉, 몸이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죠. 스트레스 완화에는 복식 호흡이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배가 부풀고 가라앉는 걸 느껴보세요. 단 5분만 해도 신경의 긴장이 풀립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살은 우리 뇌의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경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눈과 뇌를 동시에 쉬게 하는 시간, 즉 조용한 멍타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 습관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아보세요. 이때는 명상이나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눈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놔두는 겁니다. 이 짧은 10분이 뇌의 전기적 흥분을 낮추고 신경의 균형을 다시 맞춰줍니다. 눈꺼풀 떨림이 심할수록 몸은 이런 멈춤의 시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대부분의 눈꺼풀 떨림은 2주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약보다 이 5가지를 먼저 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눈이 훨씬 편안해졌어요라고 이야기하시죠. 특히 기억해야 할 건 눈꺼풀 떨림을 완전히 없애는 데에는 속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실천했다고 내일 당장 멈추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뇌와 신경이 회복되며 점점 안정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눈이 조용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눈을 감을 때 편안함이 찾아올 때 그건 단순히 눈의 회복이 아니라 몸 전체가 균형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눈꺼풀 떨림을 멈추는 건 단지 증상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춰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이에요. 결국 건강이란 내 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온찜질, 잠자기 전 따뜻한 호흡, 커피 대신 물 한 잔,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눈과 신경, 그리고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눈꺼풀 떨림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눈피로와 어깨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 또 한번 깊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눈의 건강은 결국 몸 전체의 균형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그 노력을 기억할 겁니다. 눈꺼풀이 떨린다는 건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 이제 조금 쉬고 싶어요. 지금 너무 지쳤어요. 이건 단순한 눈의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내는 작은 신음이고 그 안에는 여러분의 뇌, 신경,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불균형이 생기면 가장 약한 곳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눈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고 혹은 자꾸 두근거리는 가슴일 수도 있죠. 이 신호를 빨리 알아채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눈꺼풀 떨림은 약으로 막는 증상이 아닙니다. 생활의 속도를 조절하고 마음의 온도를 낮추면 그 떨림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면 그건 몸이 여러분에게 괜찮아, 이제 나 좀 돌봐줘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멈춰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온 나에게 수고했어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짧은 한숨 같은 순간이 뇌의 피로를 식혀주고 신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꺼풀이 떨린다는 건 마음의 창문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창을 잠시 닫고 조용히 휴식의 바람을 들여보세요. 그때 비로소 몸은 균형을 되찾고 눈꺼풀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관찰, 그리고 빠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몸을 바꾸고 한 달 뒤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하루 한 번의 온찜질, 하루 한 줌의 견과류, 하루 10분의 멍한 시간. 이 모든 게 결국 여러분의 신경과 뇌를 지켜줍니다. 오늘 눈이 떨린다면 내 몸이 내게 신호를 보내는 중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몸은 늘 여러분 편이에요. 잠시만 들어주면 언제든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눈꺼풀 떨림이 멈추는 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작은 떨림이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신호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눈꺼풀이 떨릴 때마다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몸을 믿고 오늘도 따뜻하게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눈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